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70대 남성들은 쑥스러운 웃음을 짓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오소연 원장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밤중 소변, 즉 야간뇨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1, 2번 혹은 3,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신체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소변이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에는 중력 덕분에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지만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전립선이 부어있는 남성에게는 이 현상이 치명적입니다. 압박받은 요도가 작은 진동에도 반응하면서 비워라! 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전립선 비대증 베닝 프로스타티트 하이퍼플라시아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변의 흐름이 막혀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결국 자연 배뇨 기능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카테터에 의존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몸이 보낸 작은 신호 하나가 인생의 후반전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2번 이상 일어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그리고 몸 전체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그 신호의 진짜 의미와 그리고 단 2주 만에 밤중 소변을 줄이는 실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이 정보가 오늘 밤 당신의 잠을 지켜줄 겁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건강의 중심에 있는 기관입니다. 요도 바로 아래 방광과 성기 사이에 위치해 있고 평생 동안 묵묵히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전객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요도를 열고 닫는 밸브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용한 기관이 갑자기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무 좁아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밤중 소변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묘한 변화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 점점 부풀게 만듭니다. 작은 풍선이 서서히 팽창하듯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결과는 단순합니다.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줄기가 끊기고 시원하지 않게 남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집니다. 자율신경이 이완되는 밤 시간대에는 방광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방광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꼭 화장실을 가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신호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약간의 빈뇨나 잔뇨감으로 시작하지만 몇 개월 혹은 1일, 2년 후에는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고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진료한 한 72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밤에 한두 번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1년 후 그는 한밤중에 5번 이상 화장실을 오가며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약간의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의 부피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진단으로 수술 없이 호전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신호를 들었을 때 반응했느냐입니다. 전립선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세한 변화, 작은 불편함이 반복되면서 천천히 붕괴되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밤중 소변이 전립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신장 기능 저하나 신부전 또는 단순한 수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증상은 나이 탓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구조적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음을 들은 지금이 바로 회복을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다라고 착각하며 문제를 더 키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이제부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진료실에서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남성의 건강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밤중 소변, 약해진 소변 줄기, 잔뇨감.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그냥 나이 탓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순간 회복의 기회는 멀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고 낮에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방치하면 방광이 점점 더 강하게 수축해야만 소변을 밀어낼 수 있게 되고 결국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남성들이 스스로를 판약한 노인담으로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남자로서 끝났나 봐.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의 기능 저하는 단순히 배뇨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성 기능만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량, 뼈밀도, 심지어 뇌의 인지 능력까지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면 이 호르몬 균형이 더 무너집니다. 즉, 소변이 잦아졌다는 건 몸 전체의 회로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단순한 노화 질환으로 분류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염증, 혈관 건강,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의 식습관, 수면 패턴, 물 섭취 시간 같은 사소한 요소들이 전립선 건강을 70% 이상 좌우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남성들은 80세가 넘어도 야간뇨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저염식, 규칙적인 걷기, 그리고 오후 이후의 수분 조절 습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유전보다 생활의 힘이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내가 놓친 습관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당신의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밤중 소변이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수면을 무너뜨리고 남성 호르몬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밤에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쉰다가 아니라 재생과 복구 작업을 합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70% 이상이 깊은 잠, 즉 렘 수면 이전 단계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야간뇨로 인해 잠이 자꾸 끊기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가 빨라진다는 실체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십니까?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게 테스토스테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야간요로 인한 수면 단절이 반복되면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즉, 밤에 자주 깨는 것만으로도 당뇨, 비만, 고혈압 위험이 함께 상승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최근 서울대병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6시간 이하로 유지하는 남성은 그보다 6시간 이상 자는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 진행 속도가 2배 빠르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상관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그 30분이 사실은 당신의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는 시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면의 질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밤중 소변을 줄이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전립선의 압박을 완화하고 방광을 훈련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68세 남성 환자는 매일 새벽 2시와 4시에 깨는 패턴을 1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잠버릇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물 섭취 시간을 조정하고 저녁 식사 때 소금을 줄이며 하루 10분씩 골반 근육 운동을 실천한 뒤 3주 만에 단 한 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얼굴색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결국 잠을 회복한다는 것은 남성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밤중 소변은 단지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재생 시계를 방해하는 숨은 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 즉 이 음식으로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자연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먹기만 해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약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먼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으로 치료하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과 혈류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단순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건 약보다 느리지만 더 확실하고 오래 갑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켜 소변 흐름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0회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 질환 위험이 45% 낮았다고 합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 특히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형태가 흡수율을 2배 높입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 남성의 씨앗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식물성 스테롤은 전립선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매일 한 줌, 약 30g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잔뇨감이 줄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단, 가공된 소금 간 호박씨보다는 생호박씨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류 개선의 천연약입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친은 혈관을 확장시켜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생마늘 반쪽을 섭취한 남성들이 8주 후 배뇨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빈속에 먹으면 자극이 강하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여야 덜 마렵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멈추는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단순한 조절만으로도 야간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토마토 주스 1컵, 점심에 호박씨 1줌, 저녁에는 구운 마늘 2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밤에 1번밖에 안 깨요. 꿈도 꾸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의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음식으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전립선은 약보다 습관에 더 잘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망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심코 하는, 그러나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물 마시는 시간의 함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자주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야죠. 겉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그 속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요도에 오래 머뭅니다. 그 결과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전립선 염증이 반복됩니다. 즉, 물을 아끼는 습관이 오히려 염증의 불씨를 키우는 행동인 셈입니다. 하지만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직전까지 물, 차, 술, 심지어 과일까지 섭취합니다. 이때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올라오고 밤 동안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 2시, 4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가장 많이, 저녁에는 가장 적게. 아침 기상 직후 물 1컵은 신장과 방광을 깨워 노폐물을 씻어내고, 점심 무렵에는 식사 중간에 1~2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완전히 멈추는 것. 이 리듬만 지켜도 밤중 소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술 모두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입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요도를 확장시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저녁에 디저트 삼아 커피 1잔, 잠 안 올까봐 막걸리 1잔 하시죠. 이 작은 습관이 밤중 소변을 늘리고 수면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저녁 입원시 이후 카페인 음료를 끊은 남성들이 2주 만에 야간요 횟수가 평균 37%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밍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들 중엔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럼 물을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늘 하는 대답은 같아요. 당신의 신장이 깨어 있을 때, 즉 해가 떠 있을 때 마시세요. 해가 지면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바로 몸의 자연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밤중 소변의 함정은 단지 물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꿔도 일부 남성들은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거의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 왜 약에만 의존하면 악순환이 시작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밤중 소변이 심해지면 제일 먼저 약국을 찾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약 좀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약 의존이 몇 달, 몇 년을 이어집니다. 하지만 약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잠시 가려줄 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흔히 쓰이는 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도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쉽게 나오게 하는 알파 차단제. 둘째,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호르몬 억제제, 오와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처음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몸이 이 약에 적응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국 복용량이 늘고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성기능 저하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억제제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막아 발기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장기 복용 시 사정량 감소, 무정액증, 심한 경우 우울감까지 동반됩니다. 즉, 전립선 문제를 해결하려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잃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한 한 71세 남성은 3년째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밤에 덜 깨서 좋다고 하셨지만 점점 눈 밑이 검게 변하고 기운이 빠지며 아침 발기도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82mgdl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치의 절반 수준이었죠. 약을 줄이고 생활습관 교정과 음식 요법으로 전환한 뒤 3개월 만에 수치가 43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례가 아닙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호르몬 억제제 복용 남성 중 68%가 성욕 저하를 경험했고 30% 이상이 약 중단 후에도 완전 회복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 도움은 당신의 몸이 회복되는 동안만 빌려 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화기이고 생활 습관은 불이 다시 붙지 않게 하는 방화벽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방화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이미 약을 복용 중이라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개월 차, 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저녁 물 섭취를 조절합니다. 2개월 차, 음식 요법, 토마토, 호박씨, 마늘과 운동을 병행합니다. 3개월 차,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복용 간격을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 없이 자연 배뇨 리듬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약을 계속 늘려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스스로 배뇨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보다 더 위험한 습관, 바로 참는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이상하게도 조금만 더 참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심지어 소변도 참습니다. 하지만 이 참는 습관이야말로 몸을 가장 조용히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소변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장과 방광이 하루 종일 필터링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방광벽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둘째, 압력이 역류해 소변이 요관을 타고 신장으로 역류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신장 손상, 즉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가 좁아진 남성은 위험이 더 큽니다. 요도가 막혀 소변이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니 조금만 참아도 내부 압력이 급상승합니다. 그때마다 신장 세포들이 손상되고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염증이 섬유화로 바뀌어 신장이 딱딱한 스펀지처럼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대한빈뇨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중 10명 중 4명이 요로 역류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소변을 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세대 남성들이 공통으로 가진 잘못된 인내의 문화입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69세의 김모 씨는 낮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조금만 더 자자며
소변을 참곤 했죠. 결국 어느 날 새벽 그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해 급성 신우신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마시고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은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줍니다. 요로 내 압력이 올라가면 혈압도 함께 상승합니다. 밤중 소변이 잦은 사람일수록 새벽 고혈압과 심근경색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호가 오면 즉시 반응하라.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몸은 점점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건 신경계의 무뎌짐으로 이어지고 결국 배뇨 감각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약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 소변이 약해지고 줄기가 끊기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와 놓치면 생기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변이 조금 약해졌을 뿐인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요? 하지만 바로 그 초금이 병을 키웁니다. 전립선 문제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첫째,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중간에 끊긴다. 이건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 방광이 충분히 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방광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결국 배뇨 근육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연 배뇨가 어려워지고 소변줄 카테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변이 끝난 뒤에도 찌릿한 통증이나 잔뇨감이 있다. 이건 단순한 비대증이 아니라 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도 끝이나 회음부가 불편하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묵직한 느낌이 있다면 이미 전립선염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염증이 만성화되어 사정시 통증, 발기력 저하, 심지어 불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소변 색이 탁하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혈뇨는 방광염, 요로결석, 전립선암 등 보다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줄기 끝부분에 선명한 붉은빛이 보인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70세 이상 남성 중 약 30%가 초기 전립선암 진단 시 아무런 통증이나 특별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조용한 변화가 가장 위험한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중 소변이 잦고 줄기가 약해졌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며 1년 넘게 버텼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전립선 부피가 정상의 4배, 소변이 역류하면서 신장 기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식습관 교정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성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밤중 소변이 늘어나고 줄기가 약해지고 색이 변한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지금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병원 치료 이후 실제로 회복한 남성들의 이야기, 그들이 공통으로 지닌 단 하나의 변화, 생활 속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진짜 해답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회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나이도 병의 정도도 아닙니다.
습관 하나를 바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한 환자를 떠올립니다. 68세의 정모 씨. 은퇴 후에도 밤마다 3번씩 화장실에 일어나던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약은 먹어도 잠을 못 자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는 약과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제 조언을 듣고 단 하나의 습관을 바꿨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정하고 골반 근육 운동을 시작한 것. 매일 저녁 유로곰씨 이후엔 물을 끊고 자기 전 10분 동안 엉덩이 근육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을 3주 유지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한 번밖에 안 깨요. 아침에 피곤하지도 않고요. 검사 결과 방광 잔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회복된 남성들은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저녁 수분 관리.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는 것. 하루 총 섭취량은 유지하면서 해가 진 뒤에는 신장을 쉬게 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둘째, 골반적인 강화 운동. 이건 단순히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숨을 참지 않고 엉덩이와 회음부를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전립선 주변 압박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발기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운동 중 유일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만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수면 리듬 회복. 밤중 소변이 줄어든 뒤에도 그들은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조명과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화시켰죠. 그 결과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늘었고 자연스러운 회복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의학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만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피곤이 줄고 자신감이 돌아오며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야간뇨를 고친 남성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리듬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변화의 여파,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과 자신감, 그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요. 밤에 푹 자고 소변 때문에 깨지 않으니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볍고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배뇨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몸속 리듬이 회복되면서 마음의 리듬도 함께 정돈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회복되면 단순히 성기능이 아니라 집중력, 자신감, 사회적 활력까지 되살아납니다. 그 변화는 곧 관계에도 스며듭니다. 한동안 대화가 줄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부부가 다시 아침 식탁에서 웃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요즘 남편이 다시 예전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남성 환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몸이 회복되면 사랑도 회복됩니다. 한 73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매일 밤중 소변으로 잠을 설치며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2개월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저를 걱정 대신 자랑하더라고요.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몸의 리듬이 돌아오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 말투, 표정, 심지어 웃음의 길이까지 모두 나는 다시 내 몸을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에 한 번쯤 깨더라도 예전처럼 피로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큰 변화입니다.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의 복귀입니다. 내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진짜 젊음입니다. 저는 이 말을 모든 환자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이유는 단지 소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심, 사랑, 그리고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야간뇨, 피로, 자신감의 회복.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느냐, 그대로 두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습관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신장과 방광을 쉬게 하는 시간. 이 2시간은 당신 몸의 회복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말고 커피나 술, 과일, 차 한 모금도 삼가세요. 대신 조용히 몸을 풀고 골반 근육을 10분간 조였다 풀어보세요. 숨을 참지 않고 엉덩이와 회음부를 살짝 조였다가 느리게 이완시키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깨우고 방광을 안정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약보다 이런 리듬을 더 기억합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무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다시 내 몸을 통제하고 있구나. 그 감각이 바로 건강의 증거입니다. 그 감각이 돌아올 때 당신은 단지 소변 문제가 아닌 삶 전체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져야 사랑도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밤중 소변을 줄이는 것은 단지 배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남성성과 자신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2시간의 평화를 몸에 선물하세요. 그게 전립선을 지키고 수면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다시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면 당신의 몸은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처럼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바꾸겠다는 약속의 숫자입니다. 이상 당신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오소연 원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